건강해지고 싶다면 꼭 봐야 할 단 하나의 건강 솔루션. 랭킹으로 알아보는 신개념 건강 정보 쇼.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의 김현욱입니다. 요즘 연말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그리고 가족 모임도 사라지고 그래서 즐거운 일이 전혀 없으시죠? 자, 이럴 때 신박한 건강 정보와 유쾌한 웃음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랭킹 음악 힌트로 나갑니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싸아싸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김장김치 정말 맛있지만 정작 김치를 담그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손목아. 이걸 우리는 흔히 김장증후군이라고 하죠. 대개는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이라는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연령 상관없이 들이닥치는 관절염.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은 5명의 스타 5위부터 공개합니다. 반가운 얼굴이네요. 저와 같이 K본부 출신이죠.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변신한 임성민 씨. 아니 선배님. 삭발까지 강행하는 연기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연기를 하면서도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5분도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다죠. 치료를 위해서 안 먹어본 것이 없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효과를 본 것이 바로 닭발 삶은 물이랍니다. 글쎄요, 닭발 정말 효과 있을까요? 관절염으로 고통받은 5명의 스타 4위는 카리스마 폭발하는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 중학교 3학년 때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관절염을 얻었다고 하죠. 이후 3년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음악으로 위로받았기에 지금의 가수가 될 수는 있었지만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군요. 이은미 씨,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맨발의 디바, 다신 넘어지지 마세요. 자, 여러분의 관절을 책임질 관절 주치 이태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원입니다. 네, 이은미 씨 노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애인 있어요. 아, 어떻게 시작하죠? 그 사람 나만 보고. 요거는 후렴구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후렴구밖에 잘 몰라요.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도 노래를 좀 하시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우신데도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맨발의 디바. 항상 콘서트 할 때마다 맨발로만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그 특징 때문에 이제 불리는 별명이신데 이은미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관절염을 얻었다고 합니다. 10대가 넘어져서 관절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충분히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네. 직접적으로 그 손상이 된 부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인대가 다친 경우에는 이 관절 불안정증이 네. 천천히 오게 돼서 나중에 또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치면은 그게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니까 네. 남아 있다가 결국은 결국에 나중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성장기 10대들 관절염 치료 방법이 어른들과는 좀 다른가요? 아니요. 애들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수술을 할 때 그런 테크닉, 네. 성장판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기술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성장판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거 좀 피하고 다 큰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만 그러니까요. 수술 자, 좀 임성민 선배 같은 경우는 5분도 서 있기가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 상태 아닌가요? 네, 매우 심한 상태고요. 예. 제가 봤을 때 퇴행성 관절염 중말기나 또는 말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경우에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중말기라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골 손상 부위가 작기 때문에 네네. 콜라겐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겠고 네. 말기처럼 완전히 뼈의 변형이라든지 예. 또는 아주 전체적으로 다 난해하게 다 손상이 된 경우에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절을 못 쓰니까 인공 관절을 넣을 수밖에 없는 네. 이게 마지막 방법이네요. 네, 마지막 방법들. 임성민 씨가 먹었다는 닭발 삶은 물 본인이 효과를 봤다라고 했는데 임상적으로나 이런 네. 실험 연구 논문적으로나 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닭발의 글루코사민 성분 때문에 네. 좀 도움이 된다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큰 도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관절염에 좋은 음식 이렇게 하면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 이것저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녹차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우리 흔히 말하는 관절에 좋은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들이 보통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면 그 염증이 있는 관절 내부에 그런 염증을 해소를 시키고 그로 네. 인해서 붓기라든지 통증 이런 효소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통증을 잡을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고 네. 이거는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커피를 400잔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커피 대신에 웬만하면 녹차를 마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생강도 좋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녹차 카테킨이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네네. 보시면 생강에는 항염증 작용이 또 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먹게 되면 네. 관절 내부에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들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또 감소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네. 결국에는 다 무릎을 좋게 네. 만들고 또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직생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죽고 자면 살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녹생이네요. 녹차 아니면 생강. 네. 그렇지만 이제 녹차 생강만 또 먹게 되면은 예. 또 큰일 날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네, 또 네. 과하게 먹으면 네. 그렇죠. 예. 이제 무릎이 아플 때는 예. 병원에 와서 예. 빨리 진단을 받고 예.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든 과유불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절염으로 고통받은 스타 3위 공개합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원조 섹시 스타 김완선. 그동안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거늘 김완선 씨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죠. 하지만 관절 건강과 미모는 별개인가 봅니다. 높은 하이를 신고 춤을 추느라 20대 후반부터 무릎 통증이 심했다는데요. 게다가 바쁜 활동으로 치료 시기도 놓치고 말았으니 여전히 관절이 좋지 않다고 하죠. 김완선 씨, 오늘 이 방송 꼭 챙겨보시면서 춤추시기 바랍니다. SBS가 중매한 커플이죠. 여전히 깨벗고 있는 달달 커플. 그런데 얼마 전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에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50견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니 발만 땅에 디뎌도 아팠다고 하는군요. 본인을 보살펴준 김국진 씨에게 미안했다는 강수지 씨. 관절염도 뛰어넘은 두 분의 사랑 응원할게요. 자, 제 또래부터 진짜 한 10살 위아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김완선 씨 안 좋아했던 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셨죠? 아니 저는 강수지 씨 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갑자기 여기서 토크의 벽이 쌓이네요. 네. 자, 다시는 또 다른 사실 강수희 씨는 좀 의외였습니다. 무리한 춤을 추는 가수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라더인데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분들도 관절염에서 자유롭지가 않네요.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네. 잘못된 자세나 어.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도 무릎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강수지 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 자가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48시간 이상 약물 치료를 해도 네. 붓기라든지 통증, 열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네. 얼음찜질을 했는데도 계속 열감이 이렇게 48시간 이상 지속이 될 때 좀 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이틀이잖아. 네,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이틀이지 않습니까? 직업병. 그러니까 이틀 동안. 네, 두 번째가 양반다리 같은 걸 하거나 네. 쪼그려 앉았을 때 네. 통증이 있다. 그럴 때도 또 퇴행성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만하고 예. 또 세 번째가 장시간 이렇게 영화를 본다거나 네. 드라이브를 좀 해서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는 경우 뻐근하면서 아픈 경우 이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가진단법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죠?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을 또 알잖아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과 헷갈리는데 어떤 네. 부분이 다른가요, 정확하게? 일단은 정말 어렵습니다. 류마티스를 이제 알려면 뭐 피 검사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인자가 그 피 검사에서 양성을 보여야 되고 이런데 그냥 간단하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손이 뻣뻣하고 부으면서 잘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게 1시간 이상이 지났을 때 네. 이렇게 펴진다거나 네. 편안해지고 그리고 다양한 관절 부위에 조금씩 통증이 있을 때 혹시 류마티스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그런 전조 증상과는 좀 다르죠. 근데 이런 질문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안 걸리면 좋겠지만 네, 만약 걸렸다고 했을 때 네.
어떤 걸 걸리는 게 나아요? 퇴행성 관절을 걸리고 싶습니다. 류마티스가 훨씬 아프고 안 좋군요. 네, 그리고 악재적이구나. 네, 그 평생 그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그렇구나.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서 이렇게 캔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어느 시기에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아까 이제 자가 진단법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뭐 이게 의심이 된다 싶으면 바로 무조건 병원 한번 가면 가서 예, MRI라든지 네. 또는 그런 엑스레이 이런 정밀 검사를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전문의의 그런 문진 검사를 해보고 네. 이제 그 진단의 기수에 맞게끔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절염으로 고통받은 5명의 스타 1위를 공개할 차례인데요. 신이 내린 몸매로 런웨이를 장식하는 이 시대 최고의 모델 한혜진. 그녀는 작년 병원을 찾았다가 과사용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퇴행성 관절염이 올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 한혜진 씨, 운동은 조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관절 놓칠 수 없으니까요. 자, 원장님, 과사용 증후군이면은 네, 사용을 많이 해서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한 오버유즈 신드롬이라고 과사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방송, 인터넷, 네. 유튜브 활달하게 네. 운동에 대한 그런 방송들,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를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네네. 그거를 그냥 배운 채로 그대로 운동을 따라하고 또 열심히 네. 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든지 이런 작업량이 점점 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휴식을 못 취했을 때 과사용이 되면서 점점점 퇴행성 관절염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증상을 보고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야 그랬어요. 괴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가 뼈가 괴사되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맞습니다.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뜻이네요. 네.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네. 완전 그 청춘기에 무리해서 막 왜냐면은 금메달을 따야 되니까 네.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한계가 있잖아요. 오래 서 있기, 네. 오래 달리기 또는 계단 타기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은 양의 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사용 증후군에 빠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관절염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관절염이 있으면은 네. 되게 지금 모순된 얘기지만 네. 아까는 사용을 하지 말라 했는데 네. 관절염이 있으면 또 그 관절염이 있는 그 부위에 네.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골의 자극은 안 가게끔 네. 무리는 안 가게 하면서 네. 그 주위에 있는 대퇴근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네. 이런 근력은 또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무리가 자극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건 물 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운동이 제일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네네.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 네, 맞아요. 네, 아쿠아로빅 운동 참 설명하기가 진료실에서 설명하기도 참 난감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뭐 사람과 접촉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모형을 가져오셨는데 한 번도 안 쓰셨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겨울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요즘 이것만은 주의해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속 운동을 못 하니까 네. 집에서 이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러닝머신을 하기보다는 예. 그 실내 자전거를 30분 정도만. 아. 자전거도 또 많이 타버리면 예. 또 자극이 가서 그렇죠, 관절염을 그렇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딱 땀 흘릴 정도 예. 25분에서 30분 예. 정도만 타고 이제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무릎을 쭉 핀 채로 예. 그다음에 발목을 위로 올린 채로 누운 상태에서 60도 정도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5초 세고 또 천천히 내리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반복을 하고요. 네네. 이게 너무 쉽다. 네. 그러면 정강이에 모래주머니를 좀 차고 조금 무게감을. 예, 하셔도 되고요. 스쿼트 운동을 너무 이제 심하게 하게 되면 관절염이 이제 쪼그려 앉다 보니까 관절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스쿼트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 줄 알았더니 또 무리가 가는군요. 좋은 운동인데 너무 딥플렉션, 너무 네네. 깊게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예. 다리도 이만큼 많이 벌리고 예. 그다음에 그 구부리는 각도도 45도에서 한 50도 정도만 적당히. 적당히 네. 구부렸다가 바로 올라오시면 또 적당한 무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여러분께서 운동하는 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퇴행성 관절염 단순 노화 아니다. 방치 말고 치료하자. 화이팅! 화이팅!